지금 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독일 무기 4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 무기 4개월 만에 도착했죠. 프랑스가 10년 넘게 만들던 장비, 한국은 18개월 만에 납품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한국 앞에. 폴란드는 9조 원을 던졌고요. 루마니아는 1조 4천억을 책정했죠. 노르웨이는 유럽산 계약을 아예 취소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의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이 왜 이렇게 급해졌는지부터 이해해야 하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 유럽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설마 러시아가 진짜 움직일까? 했던 모든 예상이 산산조각 났죠. 더 충격적인 건 나토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겁니다. 동맹국이라곤 했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는 홀로 싸워야 했고요. 유럽 국가들은 그저 지켜만 봤죠.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전쟁 앞에서는 동맹도 소용없구나.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난리가 났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4년 유럽 국방비가 6,930억 달러예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죠.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입니다. 나토 회원국만 따로 보면 3,530억 달러, 20% 폭증했어요. 그중에서도 폴란드가 가장 미쳤죠. 380억 달러, 전년 대비 31% 증가입니다. GDP의 4.2%를 국방비에 쏟아 부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노릴 곳이 어디겠어요? 폴란드죠. 그래서 폴란드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유럽 방산업체들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공개하죠. 노르웨이가 유럽 다국적 방산 컨소시엄한테 NH-90 헬기를 주문했어요. 잠수함 대응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게요? 납기는 계속 늦어지고요. 부품 결함은 계속 터졌어요. 결국 노르웨이가 뭘 했게요? 계약 취소했죠. 유럽 방산의 대표 주자라는 곳이 이 모양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해요? 독일 레오파르트 E2 전차. 성능은 인정받죠. 그런데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게요? 최소 4년이에요. 길게는 6년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4년이면 그 사이에 전쟁 다 끝나고도 남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산 무기체계 10년 넘게 개발해도 납품 못하는 케이스가 수두룩하죠. 그럼 미국은요?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느라 재고가 바닥났어요. 게다가 미국은 자기들 군대 챙기기도 바쁘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주문해도 대기 리스트가 끝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 방산의 현실이에요. 성능 좋죠. 기술력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4년 뒤에 준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절박해진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당장. 바로 이 순간 한국이 등장했죠. 2022년 폴란드가 한국한테 연락을 했어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팔 수 있어? 규모가 얼마게요? 1차 계약만 7조 7천억 원이에요. 2차 계약까지 합치면 9조 원 넘어가는 금액이죠. 폴란드가 이렇게 큰 돈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한국이 약속했거든요. 계약하고 4개월 안에 첫 배치 넘겨드리겠습니다. 4개월이에요, 4개월. 독일이 4년 걸린다는데 한국은 4개월 만에 해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게요? 2022년 계약하고요. 그해 12월에 첫 전차가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지킨 거죠. 현재까지 K2 전차 180대 중에서 142대가 이미 인도 완료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유럽 어떤 나라도 이 속도로 납품한 적이 없어요. 미국도 못해요. 오직 한국만 가능한 거죠. 그럼 성능은 어때요? 폴란드 국방부가 직접 밝혔어요. K2 전차는 영하 30도 겨울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고요. 영상 40도 여름 환경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4계절 모든 기후에서 검증됐다는 얘기죠. 게다가 한국은 폴란드에 현지 공장까지 지어줬어요. 생산, 정비, 업그레이드 전부 폴란드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게요? 앞으로 전쟁 나면 폴란드는 한국 기술로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유럽 국가들 이 소식 듣고 뭐라고 했게요? 미쳤다. 한국이 이걸 해냈어? 그리고 줄을 서기 시작했죠. 루마니아가 나섰습니다.
또 K9 자주포 주세요. 1조 4천억 쓸게요. 계약 체결됐죠. 게다가 루마니아도 현지 생산 거점 만든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도 왔어요. 2024년 12월 천무 방공 시스템 300유로 계약 성사됐죠. 노르웨이는 아예 유럽 업체 계약 취소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운용 중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게요? 나토 회원국들이에요. 나토 회원국. 전통적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만 쓰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산 선택하고 있어요. 왜요? 성능 때문이 아니에요. 납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동 가보죠. 2022년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한테 천궁 2 방공 시스템 주문했어요. 금액이 얼마게요? 35억 달러. 한화로 4조 6천억 원이죠. 중동의 핵심 국가가 자기 나라 방공망을 한국 시스템으로 채택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 보이고 있고요.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 방위산업 협력 실제 성과 있었다는 발표 나왔죠. 조만간 대형 계약 터질 가능성 높습니다. 남미는요. 페루가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주문했어요. 총 295대, 계약 규모 2조 원이죠. 남미 최대 단일 계약이에요. 페루가 왜 한국 선택했게요? 간단해요. 지상군 전력을 완전히 한국 체계로 바꾸려는 거예요. 일부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한국 무기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죠. 동남아는요.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 운용 중이고요. 태국, 인도네시아도 관심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해지죠. 2020년 한국 방산 수출 30억 달러였어요. 2022년 173억 달러예요.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2024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이익만 봐도요. 4,439억 원, 전년 대비 7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 정부 목표가 뭔지 아세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달성, 세계 4대 수출국 진입입니다. 현재 한국 군사력 순위가 세계 5위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죠. 이 정도 기술력에 납기 경쟁력까지 갖췄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럽, 중동, 남미,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무기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정리하죠.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위협에 떨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분쟁, 대만 해협 긴장, 수단 내전, 미얀마 내전, 세계 곳곳이 불안정하죠.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 유럽 방산, 성능 좋지만 4년 걸려요. 미국 방산, 대기줄이 너무 길죠. 러시아, 중국,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누구게요? 한국이죠. 성능 검증됐고요. 납기 빠르고요. 현지 생산 지원해주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는 9조 원 던졌고요. 루마니아는 1조 4천억 책정했고요. 페루는 2조 원 계약했고요. UAE는 4조 6천억 계약했지요. 이게 단순한 무기 판매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세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토 회원국 반쯤이 한국 무기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동 방공망이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남미 지상군이 K2 전차로 무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정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불과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